저희의 뉴스버스하고 봉 기자하고 같이 걸렸다 뉴스버스는 예. 지금 무혐의 됐던 그 부산저축은행 예. 수사 때 그게 2011년 윤석열 대검 중수부 과장일 때 그 예. 수사하다 대장동 대출 비리를 무마했다. 이걸 2021년 대선 국면에 썼다가 그 뒤에 2년 뒤에 이제 대선 개입 여론 조작으로 몰려서 예. 기소가 돼갖고 지금 아니,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경향신문이랑 뉴스버스가 가장 먼저 쓰고 저희는 2021년 맞아요. 10월에 쓰셨잖아요. 네. 가장 9월 먼저 우리는 9월 말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쓴 데는 기소를 안 하고 기소 가장 그렇지. 늦게 쓴 두 군데를 지금 네. JTBC 저 그리고 네. 뉴스타파를 기소를 한 셈인데 그러니까 JTBC를 기소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봉 기자를 저를, 기소한 저를 거죠. 기소했죠.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네. 애초에 설계를 잡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대장동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불러다 조사를 하면서 뉴스버스 뉴스타파의 그 3월 6일자 보도 네.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제시를 합니다. 제시해서 이거 나오는 거 사전에 알고 있었냐고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사전 결탁설에 대해서 질문이 언제 있었냐면 한 2년 전 2월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2023년 2월에 이재명을 조사하면서 그 질문이 있고 그 다음 달에 유동규를 불러다가 저희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 이거 조작된 거 맞지? 니네 짠 거 맞지? 그때 유동규는 대선 당시만 해도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질문을 하고 정영학, 남욱을 다 부릅니다. 그게 언제쯤 시점이? 2023년 2월. 아니 근데 보도 나온 건 3월 달에 가서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 김만배 신앙님. 대선 끝나고 대선이 네. 2022년이고 이듬해 우리 수사가 있던 네. 그 해에 네, 2023년 2월에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얘들이 그걸 음. 물어보면서 제가 그걸 기록을 보고 그때 이제 전 네, 기록을 네. 다 입수해서 봤으니까 뭔가 작업을 하고 있구나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사가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들이 이제 두 가지 수사를 했는데 김만배로부터 돈 받은 기자들 수사를 먼저 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신앙님 김만배 그 금전거래 네. 그거를 이렇게 한번 기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한 언론사 5개 언론사에 대한 수사 재작년 네. 9월부터 착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전조는 있었고 저는 어느 정도 느낌이 있었다는 건데 뉴스버스나 경향까지 갈 거는 생각 못해요. 저는 저랑 그 뉴스타파 정도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이거를 사실은 허재현 그 1인 기자 혼자 있는 아니 난 처음에 뉴스타파 네. 그 압수수색 9월 달에 했잖아. 2023 9월에. 9월에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제일 먼저 쓴 기사인데 왜 뉴스타파지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올 줄 몰랐는데 두 달 뒤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전 기자 뭐 5개 기사가 문제됐는데 그 중에 하나 쓴 기자가 이제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두 달 뒤에 또 딱 두 달 뒤에 12월 달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이제 그 프레임이라는 게 윤석열 낙선 프레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윤석열 낙선을 위해서 그 없는 부풀려 가지고 허위 사실로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내용을 사실상 거의 똑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렇죠. 네.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무마한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도했는데 그것들은 일부는 기소하고 일부는 기소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경향신문은 그 당시에 이제 이광길 씨 네. 그 취재를 해가지고 네. 이광길인가 하고 아니 조우영을 취재를 해서 나가는 보도고 우리는 수사 기록을 얻어갖고 수사 기록을 보고 수사 기록에 근거해서 한 보도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야마는 같은데 보도 내용을 보면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뉴스버스 경향신문 배우에 같은 사람 김만배가 있고 뭐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에 특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캠프 그렇죠.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이 뒤에서 배후에서 작동하고 이걸 경향신문 뉴스버스에 공급을 해서 같은 날 기사가 나왔다. 같은 날 기사가 나왔는데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그거지만 이번 대선에 또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 리박스쿨 보도하니까 장동혁 그 그렇죠, 사무실장이 네. 제2의 커피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걸 해명하고 가야 돼요. 제1의 커피 공작이 지금 네. 얼마나 좀 부실 수사였고 지금 왜냐하면 저희 재판에서도 네. 판사가 계속 혼내잖아요. 공소장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그 처음에 그래서 공소기각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소기각을 안 하고 지금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아직 준비기일이라 저는 공소기각 끝까지 주장하고 증거 동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 기자는 그렇고. 근데 그래 한상진 저기는 약간 특수하잖아요. 이제 김만배 신앙이 동거래는 있으니까 네. 저기는 어쩔 수 없다. 이제 전황 허재현 재판은 좀 다른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거를 검찰이 불법 수사를 했는데 그냥 재판을 해주면 계속 하거든요. 그냥 불법 수사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첫 번째 케이스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강하게 이제
월요일 네. 재판인데 이거 강하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뉴스버스는 이제 지금 그 검찰 상대로 네. 그 손해배상 소송을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고 예. 있어요. 뉴스타파도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일 먼저 나가고 있는데 이 그 기소가 안 되다 보니까 수사 기록을 못 봐. 그래서 수사 기록을 좀 열람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뉴스타파 재판부에서 막았어. 아, 저희한테. 네, 그런가요? 그쪽 재판부에서 복사를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보기엔 민감한 것 같아요.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기록도 공평하게 제공을 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0을 수사하면 일부만 주는 건 맞지만 각 피고인마다 다르게 준 것 같습니다. 취사 선택을. 왜냐하면 이제 이 그러니까 그 검찰로서도 검찰에서 넘어올 때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네. 잘못 나가면 얘들이 또 기사 쓸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 네, 써야죠. 네, 저희는 썼잖아요. 아니 세상에 조우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출국 금지를 왜 합니까? 조우영을 네. 조사한 다음에 참고인 조사한 다음에 출국 금지한 사실 저희는 몰랐잖아요. 네. 당시 수사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출국 금지 결재를 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네. 조우영이 아무것도 아닌 단순 참고인인데 세상에 단순 참고인을 출국 금지하는 수사기관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죠. 조우영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도와주고 나왔어요라고 하는데 박영수에게 네. 박영수 측에게 1억 원이 넘는 성공 보수를 주고 아무것도 아닌 걸 해줬는데 왜 1억을 줍니까? 성공 보수를 왜 줍니까? 5천만 원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부산저축은행 사건 기록 전체가 저희가 안 줘요. 저희는 그거 전체 다 주면 아니, 분석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실제 윤석열이 대장동 대출 비리를 무마했는지 이 부분들을 알려고 그러면 그 기록을 봐야 있어요. 되잖아요. 근데 전제가 수사의 출발의 전제가 봐주지 않았다라는 게 전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 다 안 그렇죠.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검찰이 원하면 그 기록을 주면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데 네. 주지도 않고 분량이 많다고 뭐 저희가 보는 건데도 주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돼서 검찰의 스탠스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제 뭐 대통령도 아닌데 그렇게 명예훼손이라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오히려 이제 파면된 윤석열은 저희 법정에 저희 재판 그렇죠.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죠. 증인으로 나와서 네네. 도대체 네가 어떤 피해를 봤으며 이 수사 관련해서 지시한 게 없는지 정확히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법정에서 또 거짓말하면 네. 위증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사를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명예훼손 피해자는 본인이 지시해야 되잖아요. 지금 고발로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인지에서 뭐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처벌만 못하게 할 수 불벌죄죠. 있는 건데. 네, 고발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 해가지고 이 프레임이 작동돼 갖고 수사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실제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뉴스버스도 무혐의 되고 경향신문 무혐의 됐지만 네. 여전히 뉴스버스, 경향신문 그리고 뉴스타파 다 그때 본 기자 이게 다 거짓말로 썼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엊그저께 장동혁도 대장동 커피 시즌 2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의 본질을 한번 아까 뭐 얘기 중에 좀 나오긴 했지만 본 기자가 한번 정리하고 이걸로 뭐 맺는 사건의 걸로 본질이 간단하죠. 네. 윤석열은 검사 때도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저희는 보도를 한 거죠. 네. 검사 때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을 뽑을 때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라고 국민들께 알려드린 거죠. 그게 언론의 임무잖아요. 대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한 것인데 본인이 당선되고 18개월 후에 그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뒤늦게 화가 났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했고 그렇다면 수사를 했으면 어떤 본인이 주장하는 아니면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민주당과의 연관이나 네. 김만배와의 연관이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하물며 저 그 선배를 저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마치 우리가 사전에 다 짜서 윤석열을 떨어뜨리고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것처럼 네. 프레임을 잡고 갔지만 빈털터리로 끝났지만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일부 언론사, 그래서 뉴스버스나 이런 데만 불기소하고 나머지 언론사는 처벌하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계속 꺼내들어서 가만히 안 두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는 이제 저희가 먼저 고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해서라도 저희들은 이제 민사를 또 윤석열 상대 민사 내는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실체 규명 없이 억울하게 누명만 쓰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잘 갖고 하셨습니다. 있고. 잘하셨습니다. 예.